제일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부터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가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위산 저하제를 먹는데 그럼 위산이 많아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치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계속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을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무슨 문제를 겪는 사람들, 이게 자주 상습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마음 편한 요리과 김준영입니다. 오늘은 소중한 댓글을 길게 남겨주신 분들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길게 본인의 상태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상단에 요 영상을 보시면 댓글로 이렇게 이제 남아져 있고요. 그 댓글을 한번 보시면서 영상도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이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부터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가는데요. 교감신경이 너무 활성화가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당연히 이제 그렇죠. 긴장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되기 때문에 머리를 상당히 굴려야지 됩니다. 내가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너무 부르다. 그럼 어떻습니까? 뇌로 혈액을 보내면 안 되니까 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긴장된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장의 기능은 이제 멈추게 되는데, 첫 번째로 또 하는 일이 이 위장의 기능을 멈춰버리는 겁니다. 위장의 기능은 물론 뭐 밥을 보관하는 것도 있지만 위산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또 위장은 별명이 스트레스 오르간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영향을 받는 기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긴장된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약하게라도 장시간 받으면 특히나 위장에 문제가 생기기 쉽고 위산이 잘 안 나오게 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늘 더부룩해, 가스도 잘 생겨, 트림도 올라오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반복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땀이 난다, 이런 것들은 체온 조절도 잘 안 되는 거죠. 식은땀은 체온과 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탈수하고는 관련이 되고요. 이 긴장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탈수도 유발이 된다. 물이 없으면 결국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자율신경에 또 영향을 주고 계속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려면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또와 위장 사이에 관략근이 있는데요. 이 관략근 조임이 느슨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역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식도 입장에서 보면은 위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위산을 더 낮추는 약을 줘요.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는 약을 주니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산이 못 올라오게 되는 효과를 이제 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 저하제를 먹는데 그럼 위산이 많아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실제는 이 관략근이 왜 약해져 있느냐, 말 그대로 근육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서 신경작용과 아주 관련이 됩니다. 신경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을 때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또 느슨하게 되느냐, 위장에 위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 보초 설 일이 없는 거예요. 위산이 넘쳐난다 이러면 관략근이 제 일을 다 하고 있을 텐데, 물론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열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중복되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은 별로 없다. 대부분은 신경도 문제지만 위산도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관략근이 제대로 못 쪼고 있다, 쉽게 이제 올라오겠죠. 이분은 목의 문제도 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목뿐만 아니라 상부 흉추에 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긴장하면 소화도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쉽게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로 가는 혈관은요, 다른 부위랑은 다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합니다. 이 손가락만 봐도요, 혈관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쪽을 다쳐도 크게 영향이 없이 혈액순환이 이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귀는 일방통행,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보완을 해주는 혈관이 없고 혈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혈관에 영향을 줬으면 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이석증이다, 뭐 전정신경염이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다, 이런 분들
분들은 대부분 목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기면 항상 복기를 해보죠. 그런 것들을 이제 10가지를 추려가지고 지난 방송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 몸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런 거 한번 충격으로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은 일정 부분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게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괜찮죠. 내가 뭐 치킨을 먹고 나트륨 먹고 막 이렇게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게 어느 순간 치킨을 먹고 나트륨을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기본 자체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기본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자율신경의 이상은 척추 이상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분은 척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전날 치킨을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상태가 겹쳐지면서 문제가 폭발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율신경 검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나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지금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흔하게 있는 게 성상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나와서 위쪽으로 가는 신경을 이제 관리를 해주는 중간 뭐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이 신경을 차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이제 외과 의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어요. 맹장은 오른쪽에 있거든요. 오른쪽을 열지를 않고 왼쪽 배를 열어요. 배 안이 다 하나의 공간이니까 왼쪽으로 열어도 맹장을 찾아서 제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상신경 차단술이에요. 그러니까 성상신경에 문제가 생길 정도면 그 이전에 벌써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교차 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치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자율신경이 등 척추에서 이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등 척추가 제대로 되어 있는 현대인들을 찾아보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부위 근처에 이제 주사를 줘서 치료를 하고 있는 뭐 스냅피라고 하는 자율신경 주사 치료요법이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흉추만 접근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흉추의 문제는 목과 경추와 허리 골반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 흉추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다시 풀어보면은 자율신경의 문제는 목부터 허리 골반까지 다 같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범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NTR 프롤로 이제 주사 치료는요, 목부터 골반까지에서 문제를 또 악화시키는 사지 관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턱관절, 뭐 어깨, 발꿈치, 뭐 무릎, 발목, 이런 관절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완전하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야 비로소 자율신경이 안정도를 가지고 내 몸을 이제 스스로 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반응을 넘어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긴장을 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무슨 문제를 겪는 사람들, 이게 자주 상습적으로 반복이 될 경우에는 자신의 자율신경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꼭 하나만 이제 짚어보라면 목 상태가 어떤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병원마다 특별한 치료가 없다 보니까 아,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율신경의 치료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아주 잘 유지를 하고 앞으로 닥쳐올 질병이라는 애군을 막아내는 아주 좋은 예방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서는 자율신경이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프지 마시오. 감사합니다.